정세현 아나운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정나래 채널에는 처음이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한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은 작가인데 글 쓰는 것보다 차를 더 많이 우리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남의 집 플랫폼에서 이제 보이차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300여 명 이상 되는 게스트분들과 차이를 열었습니다. 와, 1,300명. 이한님은 커피 안 드시고 차만 드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커피 덕후였어요. 근데 2009년까지는 집에서 막 에스프레소 뽑아 마실 정도로 커피 많이 마셨는데요. 근데 이제 커피 부작용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차를 점점 많이 먹게 되면서 커피를 거의 안 먹게 됐어요. 커피 끊고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라레님 커피 끊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8, 9개월?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있죠.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증상이 3가지가 딱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막 노트북 보면서 일하다가 가끔씩 정말 땀이 훅 올라오면서 머리가 핑 도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빈혈도 아닌데. 그런데 그 증상이 싹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실제로 부정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고요. 물론 잠도 수면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발이 얼음장처럼 찼어요. 근데 손발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한님도 변화가 있으시면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손발 따뜻해지는 거 있고요. 그리고 배도 좀 따뜻해지면서 생리통이 많이 줄었고요. 저는 배는 원래 따뜻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생리통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차 마시면서 확실히 그건 좋아졌고요. 커피하고 차하고 가장 큰 차이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차 하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 살이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효능보다는 저는 일단 몸이 이완되는 게 너무 좋아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제가 이제 장시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커피를 계속 마실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하루에 마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차로 바꾼 뒤로는 한 1리터 정도 차를 우려놓고 그냥 천천히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차는 끊어도 금단 현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작가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마셔야 집중도 되고 작업도 되고 보습도 되잖아요. 맞아요.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다 좀 많이 권했습니다. 실제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커피 콩 자체가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들에서 보면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예방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장수하는데, 그러니까 병 없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도 사실 인정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커피는 건강에 좋은 점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의존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커피 중독이었어요. 심각한 중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눈을 딱 뜨면 커피 없이는 일과가 시작이 안 되고, 만약에 커피를 없다, 뭐 이렇게 마실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막 좌불안석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렵게 커피를 딱 구해서 한 모금 정말 딱 마시면요, 마음이 푹 놓이면서 안정되는 느낌? 뭔가 다시 나갔던 정신이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위험하구나. 이거 좀 끊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커피 대신에 차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뭐 차에도 카페인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 영상 보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에도 카페인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양이 훨씬 적고요. 이제 커피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음료 톨 사이즈 355ml를 기준으로 보면 왜 오늘의 커피 있죠. 이렇게 계속 내려놓는 그 커피가 260mg 정도 카페인이 있고요. 이제 바로 뽑는 아메리카노가 150ml 정도 되는데 반대로 이제
차 중에서 그나마 많다고 하는 홍차가 70ml, 그러니까 절반보다 훨씬 아래죠. 그리고 이제 말차 라떼 같은 게 60ml 정도. 그리고 한국에는 사실은 이 우롱차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동방미인이나 아리산 오병 같은 걸 팔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면 우롱차가 한 26에서 39ml 사이 정도 되니까 되게 적은 편이죠. 예. 그리고 또 찻잎에는 카페인의 흡수를 막는 성분들이 있어서요. 몸에 쌓이지 않고 계속 배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서 차는 확실히 커피보다 카페인 반응이 덜합니다.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차 속에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에는 카페인만 있지만 차에는 카페인도 있고 테아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인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엑셀 같은, 차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한다면, 테아닌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균형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이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차를 딱 마시면은 머리는 되게 맑아지고 막 또렷또렷하고 생각이 굉장히 잘 되고 집중이 잘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고 컴다운되고 좀 평온해지는 느낌?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잡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카페인 작용으로 인해서 살짝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게 이제 몸에 남지 않고 다 배출되면 괜찮은데, 이제 커피랑 차의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방법을 달리해서 카페인 양을 좀 조절할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우롱차나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처음 우릴 때 그 첫 탕을 세차라고 해서 마시지 않고 바로 버리거든요. 아, 처음 우려서 이제 버리는 거죠? 네, 세차를 왜 하나요? 세차는 그 표면에 묻어 있는 약간 좀 그 껄끄러운 그 맛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풀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첫 탕에 가장 카페인이 많이 우러나요. 이 세차에 가장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카페인에 예민하시다면 세차를 좀 길게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달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이차를 예로 들자면 이제 같은 나이를 봤을 때 생차보다는 쑥차가 조금 더 카페인이 적어요. 예,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차일수록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예민하시다면 세차를 좀 길게 하시고, 그리고 생차보다는 숙차 아니면 나이가 많은 생차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차 종류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퀴즈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저한테요? 네네. 다음 중 차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네. 모과차, 보리차, 연잎차, 허브차. 아, 이건 쉽다. 아. 저는 뭐 사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차의 그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진짜 차는 아니고 대용차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용차고요. 뒤에 차가 붙더라도 차가 아닌 거죠. 그럼 진짜 차는 뭐냐? 이거는 이제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학명을 가진 나무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차나무거든요. 차나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차나무로 만든 차, 그러니까 100%로 만든 차가 진짜 오리지널 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녹차 있죠. 홍차, 그리고 보이차, 그리고 아까 우롱차 말씀하셨는데 우롱차는 대만에서 많이 마신다고 했고, 이 차들이 다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차를 만드는 방법들이 달라요. 만드는 방법. 네. 그러니까 아까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그 차나무 잎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단 녹차, 홍차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산화 발효도가 가장 높은 것이 홍차, 가장 낮은 것이 녹차인데요. 이제 그 사이에 우롱차라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산화 발효도를 가진 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차는 이 차들하고 좀 다른 게요. 보이차는 미생물 발효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딱 만드는 그 순간을 이제 저희는 차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태어나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차도 나이를 먹어요. 근데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진행하면서 점점 이제 숙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화 발효는 뭐 이게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똑같은 발효인데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산화 발효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발효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근데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관여해야지 발효인데. 그렇죠, 뭐 김치, 맞아요. 치즈 이런 예. 것처럼. 근데 이제 예전에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이 차 자체가 이미 발효라는 개념이 먼저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미생물 발효이냐,
산화 발효이냐라고 구분이 됐는데 약간 좀 화학적인 변화가 일으키면 그것이 산화 발효, 그리고 생물학적인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것은 미생물 발효,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쪽은 균들이 작용을 안 하는 거네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앞쪽은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보이차는 차를 다 만들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끔 이거를 후 발효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김치가 익는 것처럼. 맞아요. 예. 네. 근데 김치는 어느 순간 익고 더 가면 좀 쉬어버리잖아요. 근데 보이차는 익으면 익을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골동 보이차가 존재하는 거죠. 요즘에 차를 즐겨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차는요, 효린의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는데요. 어렵기만 한 보이차를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이차 마실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2부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곧 또 뵐게요.